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뿌리번호 혹은 소울차일드라고 불리우는 이 애니어그램의 방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애니어그램의 영적인 지혜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 유형에 대한 내용 뒤에 이렇게 부록처럼 붙어 있는 내용이에요. 애니어그램을 배우다 보면 처음에 기본적인 번호를 배우고 이제 그 다음에 옆에 날개 번호라던가 화살표들 배우고 뭐 본능에 대해서 배우고 의식 수준에 대해서도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우고 난 뒤에 이 책을 보시면 더 깊이 있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방향이나 성장 방향이라고 얘기했던 것 있죠. 이게 이 책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성장 방향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소울차일드 혹은 뿌리번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의 번호에서 성장 방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화살표 역방향이 있잖아요. 그 번호로 원래 타고났는데 그 특성이 용인되지 못해서 현재 번호로 자리를 잡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모든 유형이요, 어렸을 때 아동 시절에는 칠령의 모습이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재밌는 거 추구하고 인내심 부족하고 좀 산만한 특징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사춘기에 이르르면 어떤 유형이든 사유형의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런 자아 정체감에 대한 탐색도 하게 되고 이성에 대한 관심도 생기게 되고 감수성도 예민해지고요. 그런 특징들이 보이는데 제가 봤던 어떤 초등학생은 1령인데 7령의 모습이 정말 심하게 보였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놀이터에서 노는데 너무 과하게 놀다 보니까 얘는 놀이터를 보낼 때 자꾸 다치고 오니까 헬멧을 써서 놀이터를 보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아이였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 엄마가 못 먹게 하니까 과일을 통째로 숨어서 먹다가 걸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걔가 크면서 자기 일 딱딱하고 이제 타인한테 조금 잔소리도 하는 그런 일령으로 점점 변해가더라고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분명히 나의 이런 뿌리 번호의 특성이 보이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허용이 되지 않아서 현재의 내 모습으로 왔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이것이 나의 성장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저의 경우는 O형이기 때문에 뿌리 번호가 8유형이에요. 특히 O형의 경우가 이 뿌리번호를 찾을 때 굉장히 인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때 이 수업을 듣는데 그때쯤 꿨던 꿈이 있어요. 근데 꿈에 이렇게 요만한 어항이 있는데 이 어항에 정말 꽉 차게 피라니아가 있는 거예요. 제가 꿈에서 생각했을 때 이 물고기가 피라니아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항이 너무 좁아서 죽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줘야겠다 이런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은 항상 나의 무의식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석한 바로는 저는 내면에 있는 공격성을 굉장히 억압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기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아버지가 8유형이신데 굉장히 무서운 분이세요. 주눅 들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곤 했는데 그런 8유형의 공격성을 보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5유형 자체가 감정 억압이 심한데 저의 경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본 거죠. 그렇다 보니까 화를 내면서 누군가 얘기를 하면 이거를 논리로 얘기를 하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왜 화를 내지? 하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한 저항이 심하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감정을 억압하지만 특히나 분노에 대해서 억압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꿈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 O형들이 대부분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하고 되게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O형들은 나의 신체적인 에너지를 찾고 좀 더 활력 있게 살고 싶다면 뿌리 번호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이 애니어그램의 영적인 지혜라는 책을 보면 이런 소울 차일드를 극복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에너지 대부분을 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또 제각각의 다른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뿌리 번호도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뿌리 번호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허용할 수 없는 나는 아니야.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나의 성장이 굉장히 필요한 요소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분노 에너지를 인정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아들을 키운 게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죠. 제가 목소리가 지금도 크진 않지만 옛날엔 더 작았거든요. 근데 이제 7령 아들을 키우니까 그나마 조금 커진 거예요. 그래도 분노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절을 하긴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 저항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쓰는 거는 분명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이 책에서는 성장 방향은 소울차일드 혹은 뿌리 번호라고 하고, 우리가 스트레스 방향이라고 얘기했던 걸 방어적 번호라고 얘기를 해요. 물살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기 쉬운 것처럼 내가 굉장히 흘러가기 쉬운 방향이죠. 뿌리 번호를 억눌리고 무시당한 우리의 참모습이고, 무의식 중에 이것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뿌리 번호 혹은 방어적 번호,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 있는지를 임상에서 보면 정말 스트레스 방향처럼 그 방향으로 가 있을 때 정말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인 건지 이걸 따져보면 이게 정말 일치하진 않더라고요. 최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 걸 보면 스트레스 방향, 성장 방향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 방어적 번호를 많이 쓰는 사람들에 비해서 뿌리 번호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의식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긴 했어요. 근데 유난히 사유형들은 의식 수준과 상관없이 일에 화살표를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우리나라는 조금 일용적인 요소가 많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형들이 살기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 사회형이 좀 적응하고 살기에는 이해받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류형의 번호를 많이 쓰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봐요. 오늘 이제 이렇게 뿌리 번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번호는 또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나의 뿌리 번호, 나의 소울차일드 번호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요소는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억압하고 있는지 조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